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2주 후 3월 2일부터는 새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등교해야 합니다. 남은 2주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아이들이 남은 2주 동안 집에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등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다가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면 원격 수업,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등 오락가락하느라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집에서 이것만은 꼭 준비해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인데 아마 대부분 겨울방학이나 봄방학 기간일 것입니다. 방학 기간 아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꾸준하게 책을 읽고 지난 학년 내용을 복습하며 올해 배울 내용들을 예습하고 있나요? 이제 아이들은 3월 2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등교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2주의 기간 동안 집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방학 기간이라고 해서 밤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남은 2주 동안이라도 밤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하고 아침에는 늦어도 8시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칫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지내다가 당장 3월 2일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최소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한 후에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둘째, 게임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참 많이 하죠. 특히 방학 기간에는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여유 있게 게임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월 말 게임 좋아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까요? 3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게임 시간을 주고 또는 부모님이 바쁜 경우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겨울방학 완전히 게임의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월 2일부터 학교에 가야 합니다.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게임 시간을 지금부터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셋째,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셨죠?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들도 그렇습니다. 수업 중인데 갑자기 연필을 깎으러 가거나 교실 뒤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러 가고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오기도 합니다. 물론 수업 중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꼭 저학년 아이뿐 아니라 중학년, 고학년 아이들도 수업 시간 4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교사의 문제로 수업이 따분하고 재미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4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참을성,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거실 또는 아이의 방 책상 의자에 앉아서 40분 동안 꾸준하게 책을 보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40분간 앉아있을 때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아이들은 많은지, 수업 중 엎드려 있거나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는 아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아이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보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연습시켜서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어 수학 공부의 워밍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 2학년은 제외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에 해당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한글 공부가 필요합니다. 당장 1학년은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읽고 수업을 해야 되니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한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2학년은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은 학교 수업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영어와 수학입니다.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니까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최소한 알파벳 대소문자를 순서대로 읽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 5, 6학년 아이들은 작년에 배운 영어 각 단원의 핵심 단어와 키 익스프레션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배울 내용을 선행하기보다는 작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학의 경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수학은 계열성이 엄격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반복되며 심화됩니다. 3학년에서 분수와 소수가 처음 등장하는데 4학년 때에는 3학년 때 배운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야 합니다. 3학년 때 배운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는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난 학년의 수학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남은 2주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에게 영어, 수학 공부의 워밍업을 시켜주셔야 3월 2일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남은 기간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직 2월 중순이라 춥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등의 활동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겨울방학 기간 계속 집에만 있어서 체력적으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3월 2일부터 매일 학교에 가려면 힘들어하고 코피를 흘리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적절한 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체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체계적으로 운동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편하게 놀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적절하게 움직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집에 자전거가 있다면 실내 자전거 타기도 좋고 미리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학교에 올 경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2일 개학을 앞두고 남은 2주 동안 아이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며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게임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40분 동안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 수학 공부의 워밍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은 기간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2주의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3월 2일 등교부터 새 학년, 새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